자, 우선은 이제 직선 두 번째 내용 이제 별거 없죠, 여기는? 거리 공식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우리가 뭐 증명을 배제하면은 거의 뭐 내용은 암기죠, 암기.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지만 아시면 되겠죠. 직선이 있고 점이 있을 때 그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은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루트 절대값으로 하고, 루트에다가는 이 직선의 요 계수죠. 계수의 제곱제곱의 합을 쓰고, 절대값에다가는 이 밖에 있는 점을 갖다가 직선에 그 대입한 거를 써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 좀 단순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되겠고. 그래서 증명은 우리는 됐어요.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가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줄 아니까 평행한 거 두 개만 있을 때는 평행한 직선 중에 한 직선 아무데나 하나 잡아서 그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을 잡으면 되는데, 주로 한 점은 우리가 점직선 거리 공식의 특성상 0이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은 주로 절편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정도죠. 공식을 해서 이걸 뭐 정리하면은 참고로 뭐 있긴 한데 우리는 됐어요. 지금 안 해볼 거니까. 그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원래 있죠. 방학 때 그거 썼나? 썼어요, 방학 때는? 참고로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은, 예를 들어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다른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면은 이 거리는 참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진 결론이죠, 결론. 외울 사람은 외워두시면 좋죠. 이런 거는 어쨌든 문제가, 쉬운 문제는 이거를 외워서 푸나 안 외워서 푸나 차이가 없고,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니네가 이제 아까 해드렸던 연습 문제처럼 복잡해지면 똑같아요. 틀은 루트 절대값인데 루트에다가 똑같아요. 계수 제곱제곱의 합 똑같이 들어가고, 대신 요 분자에다가 쓰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저 상수항의 차죠. 상수항의 차. 외울 사람은 외워두면 좀 쓰기가 편하긴 할 겁니다. 야, 똑바로 하자. 한번 더 빼봤는데 다음에 내쫓기네. 얘기했어요. 항상 잤냐, 졸았냐, 안 졸았냐의 기준은 네가 아니고 나라 그랬어. 안 졸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거. 자, 여기 연습 이렇게 예전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3,a하고 저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좀 해봐야죠 뭐. 자, 뭐예요? 계산은 빨리빨리 합시다. 여러분 감사해서 루트 5고요. 절대값 대입하시면 2, 3은 6, a 더하기 1, 요게 2루트 5. 자, 넘어가시면은 5, 2, 10 되겠죠. a 더하기 7의 절대값이 10, a 더하기 7이 10 마 10, a가 3 마 17, 양수니까 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이래요. 직선을 구하래요. 어쨌든 저쨌든 직선은 기점인데, 지금 내가 그럼 아는 게 뭐냐, 길을 알죠. 쟤랑 수직이랬으니까 얘 기울기가 지금, 이것도 이제 뭐 좀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냥 일반적인 거 해보면 얘 기울기가 4분의 3. 그럼 수직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죠. 점을 모르니까 점을 갖다가 뭘로 잡아요? 0,b 잡아야죠. 요런 데서 점 모른다고 a, b 잡으면 괜히 더 더러워지고, 그럼 요걸로 이제 직방을 세우시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고, 어쨌든 점직선 거리 공식은 일반형이 돼야 되니까 넘기고 3배씩 하시면은 4x 더하기 3y 빼기 3b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원점까지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무리까지 빨리 해보면 루트 25고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b, 이게 이제 3이니까 얘 5니까 넘어가면 15. 자,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 3b는 15. 그러면은 3b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버릇하지 마시고, 어차피 절대값 안에 상수배는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약분해서 5. 그럼 b는 뭐 나와요? 풀마 5.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게 일반적인데, 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할 수 있으면 다 같은 얘기인데 그냥 조금 더 이쁘게 공부 좀 해보려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을 배웠어요. 그죠?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은 x 개수곱 y 개수곱 더해서 0 되면 되거든요. 안 했나? 했죠? 그래서 그냥 애초에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쓰면 여기가 좀 뭐 굳이 뭐 많이 더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산비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저거를 보시고 얘랑 수직인 직선을 할 수 있으면 요거랑 수직인 직선을 따면은 바꿔서 부호만 바꾸면 돼요. 4x 더하기 3y는 더하기 b는 0 이렇게 바로 잡아도 되거든. 물론 접이랑 입이랑 다르는지 이거 C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은 원래 좀 더 있어 보이긴 하는 건데 수식이 좀 더 간결해지긴 하겠죠. 간결해지긴. 할 수 있으면 저런 것도 잡아버려 타시고 아니면 잡아보시고 넘어가서 자 요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는 써먹죠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르치면은 오히려 상위권 애들보다도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애들이 더 많이 외운다 그랬어요. 걔네들이 차라리 그냥 중간 과정 따지기가 싫으니까. 자 얘랑 우선은 평행합니다. 거리 구하래요. 루트 제곱의 합 3, 3은 9, 4, 2는 4 절대값 상수항 차 하시면 돼요. 차인데 이것도 차니까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마이너스 2 빼기 k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k 더하기 2라고 쓰는 게 이쁘겠죠. 그죠? 이런 건 이무려.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골룸이죠. 골룸.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고 우리가 지금 골룸이라 그래서 대신 우리가 쓰는 거는 한 점이 원점, 나머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절대값하고 바깥에 안에 거 AD-BC 하시면 되고 원점이 없을 때에는 평행이동해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평행이동해서. 그래서 평행이동해서 만드는 건 지금 이 문제처럼 누구를 평행이동할 거냐? 아무거나 해도 되고 앞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0,0으로 만들 거면은 x에다가 2씩 더해요. y에다가 3씩 빼요. 그러면 끝났죠. 2분의 1의 절대값 AD-B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오히려 상위권 애들은 이런 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계산할 때 여기 생각보다 음수 계산이 나와서 계산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예요? 18, 9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고 다음 가계이등분선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알아야죠. 가계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요? 밑에 뭐 써있긴 합니다. 가계이등분선은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에 이 자취라는 말이 원래 이제 우리는 교과에 잘 쓰진 않는데 그냥 쓸게요.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시면 되죠.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가계이등분선 문제인데 어디 갔어? 똑같은 가계이등분선 어디 갔어? 이걸 눌렀나? 똑같은 가계이등분선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문제처럼 떨어진 거리가 차라리 옆에 158번에 변형해 보면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취거든.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이거를 자취를 하지 말고 같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주는 게 원래 더 쉬우냐? 158번처럼 주는 게 쉬우냐?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처럼 그냥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주는 게 쉬우냐? 뭘로 주는 게 더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게 쉬운 거야? 아니면은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는 게 쉬운 거야? 같은 거요. 이게 쉬운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이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얘기 때문에 다 이걸로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이걸로 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얘와 얘에서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하면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작은 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그 나타내는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x, y라고 하시면은 두 직선, 요 두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하시면 되죠. 그럼 거리가 같다는 거리 공식을 양쪽에 씁니다. 는 루트 절대값, 는 루트 절대값. 코 골고 있네. 여기 정우진 씨, 정리해서 좀 밖에 나와서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제곱제곱의 합하니까 뭐예요? 암산하면 5고요. 대입한 게 어차피 그대로죠. 그대로. 얘도 제곱제곱의 합하시면은 5고 대입하시면은 그대로죠. 가계 이등분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한 99%는 대부분 여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밖에 나와서 있으라고. 얘 지금 요거 지금 제곱제곱의 합인데 여기 같은 거 보이시면 여기 무조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약분됩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약분되면은 실제로 남는 건 뭐만 나오냐면은 절대값끼리 같다는 거고, 절대값끼리 같다는 거는 풀어주시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이거는 풀어주시면은 둘이 그냥 같거나 아니면 둘이 부호가 반대로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x 더하기 2y 빼기 1이 2x 플러스 y 빼기 3하고 같든가, 아니면은 x 더하기 2y 빼기 1이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이시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하고 같다. 정리하시면 두 개가 답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구해놓고 나시면은 또 보이는 게, 정리해보시면 위에 거는 계산하시면은 참고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나오고요. 밑에 거는 정리해보시면은 3x 이상한데? 맞네요. 이상한 게 아니네. 3x 플러스 3y 마4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은 둘이 수직이에요. 가계 이등분선은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니네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래요. 그럼 2등분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는데 2등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둘은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xx 더한 평각이라. 이런 거 배경기식이고, 어쨌든 수식으로 발견하셔도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가계 이등분은 무조건 두 개. 근데 둘은 무조건 수직 관계. 그래서 대부분 어떤 문제들은 이제 예제들은 대부분 두 개 다 구하라 그러는데, 어떤 문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예를 들어 56번처럼 가계 이등분선 중에서 기울기가 뭐 양수인 것만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구해놓고 기울기 양수인데 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그나마 여기 점직선 거리 문제 중에서 발전에 해당하는 거,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모르겠네요. 저번에 서당계 보니까 성취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